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 저녁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나지완 해설위원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타이거즈 출신이시죠? 그렇죠. 두 분이 함께 타이거즈 같이 있으셨나요? 같이 있었죠. 그래요? 같이 언제였었죠? 그 나지완 의원이 저 끝내기 홈런 칠 때도 네. 제가 그 더가웃에서 맞다. 그랬구나. 맞다. 저는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나지완 의원이 홈런 치는 거를 기대하면서 나와서 막 하고 막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떤 선배였어요? 팀에서? 사실 저는 뭐 넘사벽이죠. 어떻게 말을 걸 수 없는 선배였죠. 네. 제가 신인 2008년에 입단을 했을 때는 뭐 최고의 스나이퍼라는 존칭을 받을 정도로 뭔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말을 걸 수 있겠어요. 약간 이상한데 이거 제가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서 끝내기 하면은 자기가 치고. 뭔가 그 2008년이면 제 끝물인데요. 개타이거즈. 아니죠. 성적이 안 좋을 텐데. 아니죠. 뭐 그때 당시 이제 선배님이었으니까 2008년에 입단을 했을 때 뭔가 개막전 4번 타자를 쳤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내가 가운데 장성호, 나지완, 최희섭 이 클린업 트로에 내가 들었다? 이제 그때는 뭔가 자부심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을 잘하고 계시네.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죠. 네. 후배 입장에서 아마 선명했던 기억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아주 신나게 참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경기의 참견 주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경기의 참견 주제입니다.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 발표. 이번 주에 경기 참견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 발표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야구 팬들은 물론이고 구단과 선수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발표가 있었죠. 바로 류중일 국가대표 감독과 조계현 전력강화위원장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 발표 난 이후에 팬들의 의견도 다양하고 반응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명단 보고 어떠셨어요? 이제 좀 예상이 됐던 부분도 있고 좀 예상이 좀 어긋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어긋났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의외의 선수들이 의외의 선수들, 몇명 그렇죠. 이제 보였죠.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 보면 뽑힐 선수들이 좀 뽑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약간 의외의 이제 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수. 김영준 선수. 김영준 선수. 그리고 이제 그 최원준 선수가 맞아요. 제대해서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합류가 되는데 최원준 선수가 이제 뽑힌 부분도 약간 의외성이 좀 있고요. 대부분 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포수 그리고 최원준 선수. 근데 이제 저도 얘기를 이제 저희 KBSN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최원준 선수에 대해서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타 외야수를 뽑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타 외야수가 없다 보니까 이 그렇죠. 전천후로 활용폭을 넓히다 보니까 이제 최원준 선수를 선택을 했다 하고요. 김영준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도 좀 뭔가 의아해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부상을 안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불안감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난 5회 방송이었었죠? 네. 그때 저희가 특집으로 아시안게임 그 엔트리 예상하는 거 했었는데 그때 같이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때 뽑은 거랑 지금 좀 많이 일치하세요? 24명 중에 제가 보니까 14명 맞췄더라고요. 24명 가운데 10명, 50%가 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그래요? 생각에 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변수가 좀 많았죠. 맞아요. 그렇죠. 변수가 손흥민 많았어요. 선수가 사실 시즌 아웃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정철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불미스러운 또 맞습니다. 일에 또 트러블이 연루가 있었죠. 되다 보니까 안 됐고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투수 가운데는 저는 이제 오원석 선수하고 신민혁 선수가 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원석 선수는 괜찮았는데 신민혁 선수가 그 방송 나간 이후에 진짜 성적이 안 좋아졌어요. 볼 때마다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응원했는데 네. 뭐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못 맞춘 것 같아요. 그 내야 쪽을 24명. 많이 맞춰가지고 내야는 다 맞췄죠. 내야는 다 맞췄습니다. 네. 이 정성인 내야는 내야는 다 다 맞췄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이번에 대표팀에 합류하게 됐는지 일단 명단을 보고 얘기를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수는 총 12명을 뽑았는데 오른쪽 투수가 고우석, 정우영, 박영현, 원태인, 나균환, 박세용, 곽빈, 문동주, 장현석, 마산영모고등학교 그렇죠. 고3 선수죠. 지금 장현석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뽑혔습니다. 고등학교 선수가 맞습니다. 합류가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좌투수로는 이의리, 최지민, 구창모 이렇게 뽑혔고 네. 포수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약간 지금 논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내야 쪽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박성한, 김혜성, 문보경, 강백호, 김주원
그리고 김지찬, 노시환 선수까지 외야는 3명이 지금 선택이 됐습니다. 최지훈, 이정호, 최원준 이렇게 해서 24명 선택이 됐는데 포수 얘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5회 때 특집할 때도 아 이거 포수가 이렇게 좀 뽑기 어렵나? 포수가 참 없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이 그 당시 이제 발표 날에도 유중일 국가대표 감독도 그렇고 전력강화위원장 조기영 전력강화위원장도 포수 쪽 고민이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습니다. 김형준 선수는 좀 의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부상 중인 선수예요. 그렇죠. 부상 중인데 뭐 작년에 특히 포수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무릎인데 그렇죠.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제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을 거친 후 이제 다시 올 초에 이제 시범 경기는 못 들어가고 뭐 캠프도 못 가긴 했지만 5월 달에 이제 시범 경기를 못 뛰고 이제 퓨처스 리그에 등록이 돼요. 한 5경기 정도 이제 5경기 뛰었죠. 네, 맞아요. 뛰었는데 그 이후에 또 연습 과정에서 이제 발목이 겹질리면서 또 지금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 사실 이 포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영준 선수를 주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7월 달에 복귀를 한다. 그 안에 대해서 이 감각적인 부분이 해결이 될까? 이게 제일 의문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김영준 선수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신장이랑 몸무게 이런 게 정말 최고급 포수로서는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장래성 있는 선수인 네. 것만은 틀린 건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뽑았는데 지금 이 부상 문제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아직까지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상이 있고 부상으로 경기 뛰지 못하는 동안에 경기 감각이나 이런 게 좀 괜찮을지 좀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언제 이제 복귀가 되느냐가 그렇죠. 좀 중요할 그렇죠. 것 같고 일단은 뽑혔잖아요. 그러면 그 김영준 선수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강인구 감독도 그랬습니다. 김영준 선수는 약간 의외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본인이 직접 1군 무대에서 아 내가 대표팀에 뽑힌 이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해야죠. 설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이 1군에 올라와서 몸이 건강하다는 거를 그럼요. 증명을 해 보여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좀 놀라웠던 발표 당시에 굉장히 놀라웠었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던 김영준 선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김동원 선수가 어쨌든 경기를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김동원 선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김영준 선수가 이제 군에 가기 전에 2년 동안 이제 3년간 활약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상무에서도 같이 이제 프로팀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들과 이제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호흡적인 문제는 전 괜찮다고 봐요. 일단 중요한 거는 네. 건강상의 문제다.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보면 대한민국의 현실 포수가 아직까지 이게 맞아요,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았다. 뭐 맞아요. 강민호, 양의지 이후에 이제 세대 맞습니다. 교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확실히 이제 저희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숙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큰 숙제를 사실은 네. 이번에 안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숙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강민호, 양의지, 뭐 최재훈 기존에 있던 지금 우리가 이제 거론하는 포수들이 사실상 몸 관리를 잘하고 성적을 그만큼 또 내줍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이게 지금 전제 조건으로 그럼요. 깔려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들이 못하길 바랄 수도 당연하죠. 없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포수라는 포지션 자체가 원래 한번 그 주전을 차지하게 되면 오래 그냥, 가죠. 그냥 10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강민호는 지금 거의 20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일요일 경기에서 끝내기 없는 쳤잖아요. 또. 그렇게 잘하니까 예. 잘하니까 사실 강민호 선수를 빼고 그만큼의 어떤 그 성적을 내는 선수가 있냐? 양의지를 대체할 수 있는 두산의 포수가 있냐? 사실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두 분 말씀처럼 젊은 포스들이 이제는 좀 분발해서 그렇죠. 좀 이 형들을 좀 앞서가는 좀 이겨내는 그런 모습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외야 쪽이 되겠는데 외야는 단 3명을 뽑았습니다. 이정우, 최지훈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견은 뭐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최원준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네, 그렇죠. 뽑혔어요. 네. 최원준 선수 와일드카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두 분 어떻게 보세요? 뭐 그만큼 외야 자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외야 쪽도 역시 좀 공백이 있었다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그 와일드 카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와일드 카드는 기존에 있던 그 우리가 그 4년차 이하 그리고 이제 25세인가요? 25세 미만 그 선수 중에 채워줄 수 없는 공백이 생겼을 때 와일드 카드를 뽑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야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최원준 선수 뽑았다는 거는 근데 최원준 선수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 시절에 뭐 3할도 때렸고 2할 9푼 이상도 때렸고 사실 작년 시즌에 상무에서 성적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렇죠. 3할 8푼 뭐 1인가 7인가 때리고 맞아요. 네. 근데 올해 성적이 안 좋았단 올해는 사실은 말이에요. 상무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맞아요. 상황에서 최근 컨디션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단기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원준 선수를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최원준 선수가 이제 1군 무대에서 보여준 어떤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상무 시절 첫 해에 보여준 성적.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최원준은 내야 외야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렇죠.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와일드 카드. 근데 와일드 카드 치고는 최원준 카드는 좀 의외다. 의외인데 일단은 올해 성적이 만약에 좋았다고 한다면 최원준 뽑아도 되지. 그런데 올해 성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이제 팬분들은 또 해석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역시 최원준 선수 본인의 숙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뭐 아시안 게임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고 좀 있으면 이제 그 내일 등록이 됐죠. 그렇죠, 등록이 돼서 그렇죠. 아마 바로 이제 경기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입증을 해야죠. 뭐 경기에서 입증해야죠. 제가 그래서 이제 최원준 선수랑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아, 통화하셨어요? 네, 통화를 해봤는데 자기도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자기도 놀란 없어요. 상황이 됐는데 제가 물어봤죠. 올해 왜 이렇게 좀 저조하냐? 근데 어깨 부상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깨 부상이 있어서 좀 게임 감각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그런 부분 뭐 이제 책임감 사명감이 이제는 생겼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이제 대표팀에 뭔가 한 축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대하면 1루수로 쓴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이종국 감독이. 그럼 국가대표 가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근데 뭐 내야 외야를 같이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외야를 네. 또 보기 전에 3루도 봤고 여러 포지션을 또 경험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최원준 선수를 뽑는데 플러스 요인이 됐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내야 쪽에 지금 강백호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 내야 쪽 보면은 박성환, 김혜성, 문보경, 강백호, 김주원, 김지찬, 노시환인데 이렇게 되면 허스트를 문보경 선수가 보는 거죠. 문보경이나 노시환도 가능할 수도 그렇죠. 있는 네, 가능하고 강백호 선수나 김혜성 선수가 외야가 가능하니까 외야 카바도 가능하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카바가 되겠군요. 강백호 카드는 국제대회 그러니까 약한 팀하고 이제 경기 때 수비를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비를? 아마 접전인 경기 있잖아요. 일본전, 대만전 그리고 이제 중국이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터스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중국도 만만치 않다는 전력이라고 그렇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홈이란 것을 상당 네. 감안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중국도 사실 경계를 해야 되는 그렇죠. 팀 중에 한 팀이다 보니까 그런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강백호는 무조건 지명타자를 때릴 겁니다. 수비보다는 그렇죠. 공격에 치중하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전력이 약하고 우리가 이제 손쉽게 이길 수 있는 팀과의 경기에는 강백호가 내야 아니면 이제 외야로 출장을 하겠죠. 이렇게 아마 선수를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당시 그 전력강화위원장 조기현 전력강화위원장도 그렇고 유중일 국가대표 감독도 멀티가 가능한 선수를 좀 우선적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좀 멀티가 가능한 선수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대표팀을 보시면 우타자가 정말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고심했던 부분이 이제 저는 얘기를 들어서 한동희 선수. 고민됐을 겁니다. 제일 맞아요. 좀 아픈 손가락이긴 해요. 근데 맞아요. 네. 들었을 때 이제 멀티 수비의 능력 또 이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 그래도 김지찬을 마지막으로 좀 제일 이렇게 회의하면서 길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뭔가 한동희 선수 좀 아깝긴 하더라고요. 야 진짜 우타자가 없긴 없네요. 없어요. 진짜 우타자가 없네요. 노시환, 김주원이 뭐 양타니까 뭐 그렇다 쳐도 노시환하고 김주원 그리고 이제 김영준 포수 쪽. 그렇죠. 진짜 여기만 우타자가 빼면 없네요. 우타자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주원 선수를 뒤에 남겨놓을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타자로도 굉장히 잘 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성환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뛰고 이제 김주원 선수를 이제 뒤에 정말 중요한 상황에 대타 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한동희 선수가 아픈 손가락이죠. 맞아요. 만약에 작년에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열렸다고 한다면 한동희는 무조건 들어갔죠. 그렇죠. 무조건 3할에 들어갔죠. 무조건 들어갔죠. 3할을 때렸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1년 연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거 불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운이 없. 그렇죠. 운이 운이 없죠. 따르질 못한 네. 거죠. 그런 선수들이 몇몇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로.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결정은 난 것이고 냉정하게 결정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마운드 쪽이 되겠는데 마운드 쪽은 약간 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구창모 선수와 정우영 선수 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맞아요. 구창모 선수는 지금 발표 당시에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구창모를 굳이 부상 중인 선수를 뽑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하다면 구창모 무조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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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아시안 게임이 지금 펼쳐지는 기간 동안 충분히 재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4개월 정도 남았죠.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특히 이제 뭐 그 여기 앞쪽에 그 굴곡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이제 뼈였는데 지금은 이제 근육 쪽이라 근육 쪽. 근육 쪽이라
아마 조금 더 이제 일찍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구창모를 만약에 뽑았다가 이게 부상이 길어지게 되면 엔트리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그때 가서 변경을 해도 뭐 늦지 늦지 않다. 않겠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분명히 이 전력 강화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우석 선수, 정우영 선수의 발탁은 고우석 선수, 정우영 선수가 갖고 있는 불펜으로서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고우석, 뭐 정우영 선수는 일단 이 KBO 리그에서 완벽한 모습을 작년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올 시즌 부진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제 올 시즌 시작부터 이제 뭔가 좀 이게 실타래가 잘 맞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뭔가 팬분들이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경험치 또 이제는 고우석 선수도 이제 부상에서 올라왔고 또 정우영 선수도 초반에는 스피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50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치를 통해서 아마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제대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국내 성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이 국제대회에서 본인들이 마운드에 올라서 과연 그 전 대회, 전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느냐. 사실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KBO 리그 성적은 좋은데 국제대회 도쿄올림픽 그리고 WBC를 치르면서 이 두 선수가 뭔가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저는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팬분들도 그 두 선수를 당연히 뭐 그동안에 해왔던 기록적인 부분이나 마운드에서 리그에서 공을 던지는 보여줬던 모습을 봤을 때는 무조건 뽑아야 되지만 국제대회를 딱 생각을 했을 때는 이번에도 만약에 또 그 항저우 아시안게임 가가지고 예전처럼 진짜 불안한 모습.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게 국제대회는 진짜 국제대회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여줬던 국제대회 모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심리로서 이 선수들이 또 가서 또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또 공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팬들의 어떤 맞아요. 그 마음가짐의 충분히 지금 이해되는 상황이라고 부분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쉬운 선수들이 물론 신인 선수들이긴 합니다만은 LG 박명근 그리고 기아 윤영철 선수가 이번에 뽑히지 않으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영철 선수가 안 뽑힌 거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떠셨어요? 윤영철 선수가 이제 일요일 경기 이제 등판을 가졌는데 네네. 그 전까지의 성적이 9경기에 3승에 2.89입니다. 오, 엄청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떤 느낌이냐면 뭐 해도 돼. 유희관 선수가 참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맞아요. 대표팀이 한 네. 번도 선발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공이 무슨 느리다는 얘기인지- 이유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국제대회에서 어떤 통하지 건지 않을 무슨 거다. 얘기인지 뭐 알것 이런 같아요. 선입견이 있었죠.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그런 같아요. 느낌이 약간 드는 거예요. 성적으로 보면 윤영철은 무조건 뽑혀야 됩니다. 무조건 뽑혔어야 되죠. 네. 예. 그리고 박명근도 사실 뽑혀야 되는데 박명근하고 이제 정우영 선수가 이제 같은 팀이다 보니까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떨어지고 한 명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 시즌 성적만 본다면 박명근이 들어가야 그렇죠. 돼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그 KBO 리그에서 보여줬던 누적 스탯이라든가 그렇죠. 무시할 수 없죠. 또 리그에서 또 이 강속구를 또 던지는 이게 또 포심이 아니라 투심이다 보니까 뭔가 국제대회 짧게 쓸 때 또 강점을 가질 수 있다. 효과적일 수 포심보다는 있죠. 아무래도 이제 투심 맞아요. 볼러들이 좀 유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박명구 선수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냈지만 그래도 약간 그 갖고 있는 어떤 그 구질이라든가 경험치에서 조금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WBC 대회 때랑은 또 약간 좀 다른 것이 굉장히 좀 이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병역 면제가 걸려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사실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민감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회보다 WBC보다도 오히려 더 기준이 명확했어야 그렇죠. 되는 어떤 선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팬들의 논란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직 4개월이라는 또 시간이 남아 있고 그 4개월은 충분히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런 기다려봐야죠. 부분들은 이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제일 좀 우려했던 부분이 너무 빨리 뽑았다. 조금 그렇죠. 더 시간을 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더라면 좀 더 완벽하게 뽑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근데 뭐 그거는 뭐 우리 그 마음대로 정할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에서 네, 맞아요. 한 거니까 그건 네. 우리 뭐 KBO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야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맞아요. 종목을 다른 다 종목도 이제 있으니까. 선수 해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사실 이게 선수 명단을 건네는 시기도 전체적으로 좀
현장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 시기도 조금 늦추는 방안도 맞아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6월달이고 아시안 게임이 실제로 열린 게 9월 말 10월까지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라고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하는 선수가 그때도 잘할지 컨디션이 괜찮을지 지금 약간 좀 부진하거나 부상인 선수가 그때쯤 되면 또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아마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뽑힌 선수들이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선수들 저희가 끝까지 좀 믿고 응원하길 또 바라겠고 앞으로 한국 야구를 책임질 선수들이 등장하기를 이 가운데서 등장하기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야구의 참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클러치 히터는 존재할까입니다. 오늘의 주제 어려운 주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 오늘 잡았는데요.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쉬운 주제 때 좀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너무 예. 정의 어떻게 내려야 될지. 사실은 이 와. 클러치 히터는 존재할까 이 주제는 작년부터 저희가 고민했던 주제예요. 작년부터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나갈까 되게 고민했던 주제인데 오늘 어렵게 두 분이 있으니까 오늘 할 수 있었던 주제.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주제 알았으면 제가 안 나왔을 거예요. 주제 알았으면 주제를 나중에 알아가지고 모든 어떻게 보면 타자들의 꿈이자 로망이 클러치 히터라고 할 그럼요. 수가 있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두 분은 클러치 히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숫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서게 되면 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클러치 히터란 존재한다. 존재해야만 합니다. 네, 그 세이버 존재해야 한다? 네. 세이버 매트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숫자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어차피 통산 타율과 득점권 타율, 통산 타율이 비슷하다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득점권 타율이 클러치 능력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클러치 히터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성호 의원이 얘기한 것 그리고 또 나지완 의원은 클러치 히터는 존재해야 해야만 한다. 해야만 왜냐하면 한다. 제가 이 정의라고 해가지고 이 숙제를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클러치 히터, 찬스에 강한 타자, 점수를 낼 때 해결사.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저희 뭐 KBO 리그 선수나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관중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팀, 내가 좋아하는 팀이 지고 있을 때 정말 이 클러치 상황에서 역전 홈런과 역전 안타를 쳤을 때 그렇죠. 이런 클러치의 능력 그리고 그 팬분들은 스트레스를 이걸로 해소를 한단 말이죠. 그게 야구잖아요. 네, 근데 야구의 그래서 매력이죠. 저는 클러치 히터가 존재해야만 한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렸어요. 야구의 로망을 충족시켜주는 클러치 히터는 존재해야 한다. 네, 이승엽 선배가 정말 결정적일 때 치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클러치 히터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너무 어려웠어요. 클러치 히터는 도저히 어떤 타자인가요? 그때 현역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주위에도 이상하게 주자가 없을 때는 잘 못 치는데 맞아요. 주자가 딱 배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득점권 상황에 가면 잘 치는 타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죠. 클러치는 그냥 주자가 배치된 상황에서 잘 치는 타자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1인칭적인 생각만 했었는데 제가 야구를 그만두고 이제 해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주자가 배치된 상황이 아니라 스코어가 접전인 상황에서 때리는 타자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점 차이가 막 10점 차로 벌어져 있는데 주자 있을 때 잘 때리는 타자가 그건 클러치 능력이 네. 아니죠. 그냥 어차피 득점권 타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클러치 능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 이제 해설을 이제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득점권 상황에서 안타를 많이 때리는 타자들보다는 점수가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때리는 타자들. 그러니까 접전 상황에서. 이거는 뭐 7회 뭐 2사 뭐 석점 차 이내, 2점 차 이내가 아니라 경기 초반이라도. 경기 네, 초반, 맞아요. 중반 뭐 이닝에 상관없이 그냥 뭐 0대 1로 지고 있을 때 아니면 0대 0일 때 1대 1일 때 2대 1로 앞서고 있을 때 이럴 때 잘 치는 타자가 진짜 클러치 히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접전인 맞아요. 상황에서 네, 치는 맞아요. 타자가 클러치 히터다. 네. 장성호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지완 의원은 클러치 히터가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네. 네, 비슷한데 한번 물어봤어요.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봤는데 야 중요한 상황에 치면 어때? 대기 타석이 있을 때 어때? 그러니까 대부분 제발 좀 앞에 있는 타자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나한테만 오지 마라. 나한테만 폭탄 오지 마라. 돌리기. 나한테만 오지 마라. 왜냐면 저 또한 그렇고 장성호 의원도 그렇고 중심 타자를 쳤던
이 유형의 타자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못 치면 독박 제가 다 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한대하 예전 그 정말 클러치 능력이 전형적인 좋았다. 해결사. 해결사. 근데 그분은 내가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타석에 들어갔다. 오히려. 그만큼 이제 좀 더 편하게 배트를 내겠다. 그리고 박정권 선배. 가을 사나이, 네. 가을 정권. 그 선배를 보면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타석에 들어갔다. 마음을 비우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클러치 능력이 있는 타자라고 봤을 때 저는 대기 타석에서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미칠 것 같은데 그 투수의 유형을 어찌됐건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그만큼 클러치 히터가 되기 위해서는 정답은 없는데 그 희열과 이 모든 걸 갖기 위해선 좀 즐길 줄은 알아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나지완 의원이 크러치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나지완 의원의 기록은 어떨지 잠시 후에 나지완 기록의 기록도 보면서 나지완 의원은 과연 크러치 히터였을까 아니었을까 한번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일단 좀 좁혀가지고 올 시즌 일단 기록을 한번 볼게요. 올 시즌 클러치 상황에서 끝내줬던 선수 대표적으로 노진혁 선수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롯데 이적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적시타를 치고 끝내기 안타도 올해 네. 두 번인가 쳤죠. 굉장히 많이 쳤어요. 보니까 이 굉장히 접전인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진혁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 올 시즌 노진혁 선수의 상황별 타율을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진혁 선수의 시즌 타율은 2할 7푼 9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권 타율은 2할 4푼 4리로 득점권 타율은 오히려 시즌 타율보다 떨어져 네.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자 상황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7회 이후 2점 차 이내 상황에서는 노진혁 선수의 타율이 어땠을까요? 4할 1푼 9리였습니다. 엄청 고타율이죠. 엄청난 고타율을 말도 안 되는 보여줬습니다. 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점 그리고 역전 주자가 루상에 있을 때 타율은 4할이었습니다. 맞아요. 야 이렇게 되면 득점권 타율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바로 설명이 되고 7회 이후 2점 차 이내면 클러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요. 이 상황에서도 4할이 넘었고 동점 역전 주자가 있는 역시 클러치 상황에서도 4할의 타율을 이 정도면은 올 시즌 노진혁 선수는 클러치 히터라고 봐도 괜찮겠죠? 성적만 보면 숫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클러치 능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그렇죠. 뭐 기록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노진혁 선수가 올 시즌 6번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6번에서 3할 3분 3리를 때렸어요. 가장 좋은 그 타순의 타율입니다. 그러면 6번에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경기는. 네. 6번에서 어쨌든 좋은 기록이 클러치 나왔으니까. 상황에서의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거는 6번에 배치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진혁 선수가 우투수에게 3할 5푼 1리, 좌투수 1할 7푼 1리, 언더는 1할 6푼 1리입니다. 그러면 경기 후반에 우투수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7회는 3할 3분 3리고 8회는 2할 5푼, 9회는 3할 6푼 4리입니다. 결국엔 8회는 못 때렸을 가능성이 있고 10회와 9회는 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기록만 듣고 숫자만 듣고 본다면은 노진혁 선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클러치 능력을 보여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 그럼 이번엔 그 올 시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노시환 선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시환 선수 시즌 타율은 3할 1푼 4리입니다. 그러나 득점권에서는 2할 2푼 4리였고 7회 이후 노진혁 선수와 마찬가지입니다. 7회 이후 2점 차 이내에서는 3할 8푼 7리로 자신의 시즌 타율보다 역시 높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동점 역전 주자가 루상에 있을 때는 2할 8푼 6리로 시즌 타율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노시환 선수는 노진혁 선수와 약간 좀 기록이 좀 다르네요. 다르죠. 예. 완전 좀 다릅니다. 동점 역전 주자가 있을 때 약간 네. 다르죠. 그러나 7회 이후 2점 차이내 클러치 상황에서는 분명히 어떤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네.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제 저도 조사해 본 바 노시환 선수 3번 타순에 거의 배치가 되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하나 이글스 타선을 보면 외국인 타자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담감을 이제 노시환 선수가 많이 갖고 있다고 봐요. 뭔가 해결을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실패가 되고 또 이러면서 멘탈적인 부분도 뭔가 흔들렸을 거예요. 아직은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 상황이 어려운 면도 네. 있었기 때문에 네, 7회 맞아요. 이후 2점 차 이내 타율이 높았지만은 혹은 동점 역전 주자 상황에서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네. 노진혁과는 상황이 좀 달랐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 이글스는 사실 지금 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그렇죠. 자기가 많이 좀 책임감을 갖고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7회 이후 이제 2점 차 이내잖아요. 그러면 2점 앞서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2점 뒤질 수 뒤지고 있는 있는 상황도 상황이란 있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 여기서 타율이 좋다는 거는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는데 그렇죠. 요 동점 역전은 슈퍼스타입니다. 아,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요거는 스타고 요거는 슈퍼스타예요. 맞네요. 네, 요거는 MVP 그 인터뷰를 하느냐. 지금은 요거는 MVP 그 인터뷰를 하냐 안 하냐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시환 선수는 약간 뭐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스타가 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슈퍼스타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팀 상황과 또 그렇죠. 타순 이런 네. 것과 분명히 연관돼 분명히 있을 그게 것이다. 연관성 있다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두 선수는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본다면 클러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있다고 봐야겠죠. 숫자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숫자적으로, 정도면은 네. 그렇다면은 두 선수는 클러치 히터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지, 두 선수의 어떤 클러치 능력이 과연 올 시즌 확정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인지는 프로그램 말미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그 클러치 히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잘 치는 타자가 잘 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클러치 히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 논리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잘 치는 타자들이 과연 잘 쳤는지 그 기록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산 타율 탑5 타자들의 기록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박건우, 손아섭, 박민우, 김현수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들 다 통산 타율 네, 높은 3할 때, 선수들이죠. 예. 3할이 넘는 선수들입니다. TV 중계 보면은 득점권 타율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득점권에 있을 때 이 선수의 득점권 타율 얼마입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선수들의 득점권 타율은 어땠는지 계속해서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통산 타율은 3할 4푼 1리, 득점권에서는 3할 4푼 7리, 박건우는 3할 2푼 7리에 3할 2푼 6리, 손아섭 3할 2푼 1리에 3할 2푼 1리 똑같습니다. 네. 박민우 3할 2푼에 3할 6푼 1리로 박민우 선수도 좀 튀어 올랐습니다. 그렇죠. 김현수는 3할 2푼 6리에 3할 3푼 9리, 약간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오차범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득점권 타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질 않네요. 네, 근데 뭐 박민우 선수하고 박민우 김현수 정도는 선수는 좀 약간 그래도 좀 차이가 올라갔습니다. 난다고 봐야죠. 네. 여기서 득점권 타율에 대한 아까 장성호 위원께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득점권 타율은 클러치 능력을 설명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는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득점권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클러치 상황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득점권 상황에 더해서 아까 저희가 노진혁 선수, 노시환 선수까지 봤었던 7회 이후 2점 차 이내 상황의 기록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정우 선수는 7회 이후 2점 차 이내에서 3할 5푼, 박건우 선수 2할 8푼 6리, 손아섭 3할 3푼 7리, 박민우 3할 3푼 1리, 김현수가 2할 9푼 6리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뭐 이정우 선수하고 손아섭, 박민우는 일단은 잘 때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잘 때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잘 때렸던 선수들이 다 인터뷰를 잘하는 선수들이네요. 다 MVP 인터뷰 많이 했던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좁혀서 아까 봤던 동점 역전 주자가 있었을 때 이 5타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그 기록부터 계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동점 역전 주자가 있었을 때 3할 3푼 8리, 박건우가 3할 2리, 손아섭 3할 4푼 5리, 박민우 2할 8푼 3리, 김현수가 3할 2푼 8리였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선수는 손아섭 선수입니다. 네, 손아섭 그러네요. 선수는 손아섭 인터뷰 잘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요. 손아섭 선수는 슈퍼스타가 맞아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점 역전 주자가 굉장히 그 상황에서 안타를 많이 때려냈는데도 불구하고 손아섭 선수는 클러치에 굉장히 약하다는 그렇죠. 이미지가 있는 있죠. 선수거든요. 맞아요. 늘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의 제가 이 선수들의 기록 4가지 기록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물론 손아섭 선수가 통산 타율이라는 득점권 타율보다 약간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크게 튀어오른다는 느낌보다는 결국 그 저희가 그 클러치 히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명제 중에 하나가 잘 치는 타자가 잘 치는 거야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선수들은 결국 클러치 상황에서도 네. 잘 치는 타자들이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다가 두 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표본이 작게 되면 표본이 만약에 뭐 1년, 2년짜로 이제 끊어버리게 되면 뭔가 지금 갖고 있는 타율하고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렇죠. 결국에는 손아섭도 15년 이상 활약을 했고 그렇죠. 여기 거의 대부분 뭐 다 거의 다 이정우- 누적된 스탯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처음에는 그러니까 누적된 스탯이 적다 보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점점 타석수가 많아지고 찬스 상황에서 뭔가 해결을 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 성적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흔히 말하는 수렴이 돼가는 예, 예, 예.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적된 기록들 속에 이 상대 팀에서 이 선수를 생각할 때 이 아우라가 있잖아요. 이름값. 그렇죠. 이 이름값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사실 쉽게 못 들어오거든요. 득점권, 뭐 클러치 상황에서. 투수들도 어렵게 승부가 그럼요. 들어가겠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는 잘 치는 놈이 잘 친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과연 그렇다면은 이 오늘 클러치 히터에 대한 결론은 잘 치는 타자가 잘 치는 거야라고 결론이 날까요? 다음부터 기록을 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산 타점 베스트 5 타자들의 상황별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산 타점 1위 최영호, 최정, 강민호, 박병호, 박성민 이런 순위 되겠습니다. 통산 타점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득점권 타율, 통산 타율 그리고 7회 이후 2점 차이 내 동점 역전 주자 시의 타율 생각보다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기록? 이 선수들은 그 동안에 다 중심 타선에 이제 배치가 됐던 다 중심 선수들이잖아요. 타자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워낙 많은 득점권 상황에서 기록을 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기록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떨어지는 느낌이 좀 많이 나요. 특히 이제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죠. 경기 후반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원래 이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통산 타율이 2할 9푼 6리인데 득점권 타율이 2할 9푼 8리더라고요. 2할 9푼 8리. 네, 그리고 제가 늘 이 클러치 상황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한 사람 홍세환 선수. 홍세환 정말 잘 선수. 치죠. 홍세환 선수가 진짜 잘 치거든요. 네. 네. 진짜 주자 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잘 치지? 했는데 생각보다 안 높더라고요. 2할 7푼 1리에 득점권 타율이 2할 7푼 8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저보다 못 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숫자로 봤을 때. 기억상에 뭔가 결정적일 때 네, 잘 네. 쳤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5명을 딱 보면서 느꼈던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이 5명의 타자들은 스윙이 거칠어요. 홈런을 200개 이상 친 타자이기 때문에 전부 300개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전에 봤던 5타자들은 타율이 높은 타자는 에버러지를 정교한 타자들이죠. 신경 쓰는 그렇죠. 타자였고 그렇죠. 지금 5명의 타자는 300홈런을 넘게 친 타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찬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의 다 중심 타자들이었으니까.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보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인터뷰는 이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결정적인 네, 그렇죠. 점수를 이 선수들이 더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확성의 문제에서 네. 5명과 차이가 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앞 선수들은 이제 통산 타율을 보면 1위부터 5위까지고 지금은 이제 통산 타점이 1위부터 5위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선수들은 홈런을 다 300개 이상 때려낸 선수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타석 들어갈 때마다 본인의 스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삼진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그렇죠. 타율은 떨어지게 타율이 되죠. 떨어지고 득점권 상황에서도 나는 뭐 이렇게 툭툭 갖다 대는 것보다 그냥 휘두른다. 홈런 노릴 거야 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성이 있는 네. 타자들보다는 네. 에버러지가 그렇죠.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선수들이 뭔가 좀 찬스에 강한 이미지는 분명히 있는 타자들이죠. 아무래도 홈런을 많이 때리는 그렇죠. 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홈런을 많이 때리고 우리가 어떤 선수가 클러치 능력에서 상당히 강하다라고 인식을 받는 부분은 팬들 여러분들 중요한 순간에 홈런을 때리고 타점을 때리는 그 그렇죠. 장면을 오랫동안 기억을 그렇죠. 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수치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팬분들 여러분은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장면들만 장면이 그렇죠. 계속 맞아요.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홍세환이 딱 그런 선수예요. 그렇죠. 결정적일 홍세환은 때. 제가 갖고 있지 못한 클러치 능력을 갖고 있다 왜 느끼겠습니까? 홍세환이 그만큼 중요한 순간에 정말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오랫동안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기억들에 대한 안타와 홈런을 많이 때려냈기 때문이거든요. 내 눈앞에서 봤으니까. 그렇죠. 그걸 또 같이 경험을 했고 같이 경기를 뛰면서 100타점을 했고 105타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홍세환이 해결을 하고 저희는 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또 해결을 해주네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니까 그 선수가 계속 클러치 능력이 현역 시절에 강했지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장성우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노시안 선수를 그런 부분을 좀 꼽았던 거예요. 100타점과 105타점은 못 하잖아요, 쉽게. 근데 그 선수들이 합쳐져야지만 이런 힘들이 모아지는데 그래서 좀 노시안 선수가 그런 부담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타순이라든가 이 주변 동료들의 영향도 분명히 네, 있을 수가 분명히 있다. 있습니다. 예. 지금 통산으로 이 KBO 리그를 대표하고 있는 현역 강타자들의 어떤 기록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스탯이 좀 수렴이 돼가는, 좀 네. 맞물려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약간 좀 튀는 선수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통산으로 가지 말고 시야를 조금 더 다르게 시각을 좀 다르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산 기록이 아니라 각 시즌별로 각 그 시즌별로
좀 기록이 남달랐던 선수들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사나이가 바로 나지완 선수가 되겠습니다. 끝내기 홈런에 아주 강한 이미지, 클러치 홈런 타자 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지완 선수의 기록을 저희가 살펴보겠는데 2020년이죠. 상황이죠. 2020년에 나지완 기억나세요?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지금. 기억나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기록상 기록을 한번 보면서 네. 얘기를 하시죠. 예, 예. 이 득점권 태를 보면 3할 3푼 8리고 네. 이 7회 이후에 2점 차 이내 4할 6리 네. 동점 역전. 저도 그래서 인터뷰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이 했던 기억 납니다, 저도. 제가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왜 제가 이런 인터뷰와 타율이 좋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 앞에 최용호 선수가 있었어요. 최용호 선수는 출루율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고 적재적소에 어떻게 칠 줄 아는 타자이고 지금도 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모습들이 있는데 점점 회가 거듭날수록 승부처가 될 때는 최용호 선수랑 승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운이 좋게 2020년도에는 해결을 많이 하게 됐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뭔가 클러치 히터 그리고 2009년에 그 임팩트 때문에 제가 뭐 항상 뭐 4할 6리 뭐 표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타나지만 못 칠 때는 진짜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너 죽인다, 뭐 한다, 막 이렇게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러치 상황이 저는 좀 좋진 않았어요. 그러면 나지완 위원의 그 뒤 타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최용호, 나지완 어떤 선수가 많이 배치가 돼 있었어요? 제 뒤에 안치홍 선수도 있었고 아, 이제 안치홍. 그 이적하기 전이었죠. 이제 안치홍 선수도 있었고 이범호 선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범호 선수의 그 클러치 능력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빵 한 방씩 끝나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채워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승부를 아무리 피하고 그 앞으로 걸러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장성호 위원도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3타수 무안타 친 거랑 3타수 3안타 쳤을 때 이 타석에 들어가는 기분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압박감이 굉장히 있어요. 3타수 3안타 쳤을 때 찬스 막 나한테 와라 막 계속 이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꼭 안 될 때 노아웃 말로. 야구가 원래 그러잖아요. 네. 근데 꼭 그런 상황이 저한테 걸려요. 그러면 아, 속으로 나한테 제발 찬스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딱 돼서 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운이 좋았던 그 2020년도는 확실히 맞아요. 운이 좋았다. 네. 아, 글쎄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2020년 나지완 선수의 상황변 타율을 보니까 2020년에 나지완 선수는 분명히 클러치 히터였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기록들이 네. 그렇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시즌만 진짜 이렇게 그렇죠. 잘라가지고 스프링스로 그렇죠. 본다고 한다면 이런 선수들 많아요. 그럼요. 네. 그 지금부터 네. 볼 선수 또 그런 네, 맞아요. 선수가 되겠는데 바로 전준우 선수가 네. 되겠습니다. 전준우 선수의 몬스터 같은 시즌은 바로 21시즌이었습니다. 21시즌 전준우는 득점권 악마라고 불릴 만큼 클러치 상황에서 굉장히 강했던 이미지였는데 기록도 어땠는지 한번 야, 같이 보도록 엄청나네요, 하겠습니다. 기록이. 2021 시즌 전준우 선수의 상황별 타율입니다. 시즌 타율은 3할 4푼 8리, 득점권 타율은 4할 1푼 6리, 7회 이후 2점 차이 내서 4할 5리. 동점 그 역전 주자가 있을 때는 4할 어마어마했네요. 득점권 악마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네. 예. 와, 이렇게 사실 모든 수치가 다 좋은 거는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인 것 같죠? 오늘 거론됐던 선수들 중에. 그러니까 한 기록씩 약간 좀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준우 선수 21 시즌은 모든 기록들이 아주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준우 선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2021년 시즌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전 경기를 출장을 하고 192안타를 쳤어요. 와 엄청났네. 거의 200안타 네, 가까이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적인 기록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192안타에 타율이 3할 4푼 8리면 이 기록 스탯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증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득점권, 네. 얼마나 많은 그렇죠. 경기 후반의 찬스, 그리고 동점 주자가 역전 주자가 배치된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192안타니까 네, 맞아요. 최다안타 1위를 또 차지했고, 맞아요. 뭐 당연히 뭐 세부적인 성적이 이렇게 다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준우 선수 21 시즌도 역시 클러치 히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지완 위원이 2020년 그리고 전준우 선수 2021년 모두 클러치 히터에 가까운 클러치 히터라고 부를 수 있는 기록들을 보여줬던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야를 다시 또 바꿔서 통산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지완 의원이 보도록 생각보다 많이 하겠습니다. 떨어졌네요. 나지완 통산으로 위원 보니까. 그리고 전준우 선수의 통산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지완 위원의 통산 기록 상황별 타율 보겠습니다. 통산 2할 7푼 7리, 득점권 2할 7푼 1리,
7회 이후 2점 차이 내에서 2할 6분 5리, 동점 역전 주자가 있을 때 2할 7분 4리였습니다. 전준우 선수는 시즌 타율은 2할 9푼 9리, 득점권에서 3할 5리, 7회 이후 2점 차이 내에서 3할 8리, 동점 역전 주자 상황에서 3할 1푼 4리. 물론 훌륭한 기록입니다만은 시즌 기록과 시즌 타율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어느 정도 수렴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성하고 그렇죠. 연건이 그냥 맞아요. 그대로 된다고 보시면 이게 돼요. 딱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방금 전에 홍세현 선수가 너무 잘 쳐. 네. 근데 딱 찾아보니까 기록은 나보다 낮아. 통산으로 찾아보니까 네. 낮게 떨어지는. 근데 팬분들은 그 한 방에 열광을 하기 이미지가 때문에 있죠. 이 뇌리에 남아요. 근데 저도 보면 기록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한 방씩 잘 쳐. 근데 끝내기의 이거에 홈런이 또 이미지가 또 너무 그 강하니까. 끝내기에 대한 이미지가 그게 너무 최고죠. 세잖아요. 네. 최고죠. 저도 그걸로 아직까지 자부심을 느끼고는 있는데 자부심 느끼면 느껴야 그럼요. 웃음을 근데- 결정되는 홈런이었는데. 그럼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팬들의 이 기대치는 이만큼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못 치면 너 이놈 막 이거 막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기록을 보니까 확실히 중심 타선에 들어갈 이 가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본인 스스로? 성향 자체가 제가 한 이렇게 6번? 그러면 6번, 7번 6번 정도? 네, 좀 부담 없는 타선? 네. 좀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괜히 오늘 아침에 불러놓고 좀 약간 좀 미안해지는. 아, 근데 이게 진심이니까. 아니 근데 2020년 기록이 워낙 좀 인상 깊은 기록도 많았었고 또 끝내기 홈런에 네.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클러치 상황에서 한번 어떤 모습이었을까 통산으로도 살펴보고 시즌으로도 살펴봤는데 역시 다른 선수와 다르지 않게 역시 어떤 통산 기록은 결국 수렴돼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누적 기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예, 비슷해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명의 선수 얘기를 할 건데 배정대 선수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끝내기 안타자, 끝내기 네. 안타의 아주 대표적인 끝내주는 사나이. 예. 한 시즌에 4번의 끝내기 안타가 있었죠. 그렇죠. 그 시즌이 2020년 시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 배정대는 클러치 히트에 가까운 기록을 보여주었을까요? 시즌 기록을 한번 보시죠. 전혀 아닌데요? 2000, 참 이게 야 전혀 아닌데. 2020년 배정대 선수의 상황별 타율을 보면은 시즌 타율은 2할 8푼 9리, 득점권 2할 7푼 7리, 7회 이후 2점 차이 내에서 2할 1푼 7리, 동점 역전 주자가 있을 때 2할 7푼 8리였습니다. 4번의 끝내기 안타를 친 누구 못지않은 클러치 히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록만 놓고 보면은 또 약간 좀 다른 오히려 뭐 나왔습니다. 정확성보다 더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시즌에 4번의 끝내기는 제가 타이로인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기억들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한 달에 3번을 때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걸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한 달에 3번이면 말도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 끝내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이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쉽게 잘 못 칩니다. 근데 배정대 선수는 한 달에 3번. 그만큼 멘탈적으로 자기는 기분이 좋고 내가 칠 수 있겠다는 이 생각이 의지가 너무 강했고 운도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지금부터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장성호 의원이 그러셨잖아요. 숫자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클러치 히터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네. 하셨어요. 배정대 선수의 기록을 놓고 봤을 때 아까 나주환 의원이 한 달에 3번 끝내기를 치는 거는 숫자와 상관없이 배포가 있고 배짱이 있고 클러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기록상으로 보면은 네. 기록상으로 보면은 클러치 히터랑은 좀 멀죠. 그렇죠. 뭔데 뭔데 이해할 때지만 정말 팀 승리의 견인차 이거 사실 어떻게 경기를 끝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런 클러치로 본다고 한다면 배정되는 클러치 능력이 있는 거죠. 클러치 능력이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죠. 기록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득점권에서 못 칠 수 있지만 진짜 팀이 필요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팀 승리를 갖고 올 수 있는 안타와 홈런은 진짜 클러치 능력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능력을 것들이- 배정대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숫자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렇죠. 클러치 네. 능력일 수 있다.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기록이 쌓이면은 결국은 통산 타율로 수렴되는 기록이 수렴돼 버리는 평균에 맞춰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오지만 각 상황 그리고 각 시즌별로 나눠 보면은 분명히 클러치한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존재했던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런 이미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 생각도 좀 비슷하신가요? 어떠세요? 그럼요.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시 뭐 배정대 선수 잠깐 이야기를 하면 네. 배정대 선수가 지금 뭐 여기 뭐 숫자 2할 8푼 9에 득점권 2할 7푼 7리면 그냥 평범한 수준이고 뭐 경기 후반과 뭐 동점 파도 뭐 거의 평범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배정대 선수를
그 누구보다 클러치 상황에서 끝내주는 사나이. 근데 끝내준 사나이가 왜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죠. 네. 많이 쳐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클러치라는 게 우리가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면 많이 쳐야 돼요. 타율이 높아야 되고. 그런데 선수들이 느끼는 클러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다. 네. 중요한 순간 진짜로 한 네다섯 번 못 치다가 갑자기 한 번 딱 치면 그 뇌리가 선수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진짜 오래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야구 팬들이 보는 그런 클러치의 능력과 클러치의 모습과 그러니까 선수들이 같이 이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봤을 때 클러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만으로 보면 이 선수는 클러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쟤는 무조건 잘 치는데 잘 친다는 게 많이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진짜 중요한 안타를 때려낸다는 얘기죠. 그게 일반 팬들이 보는 클러치 능력과 같은 그 플레이어들이 보는 클러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나지원 의원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장성호 위원이 설명을 다 해줬기 때문에 약간 좀 재밌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클러치 상황들이 앞으로 KBO 리그에 굉장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야구 네. 재밌죠. 그럼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을 하면서 좀 열광을 했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칠놈들이 잘 친다. 잘 친 놈이 잘 친다. 잘 치는 타자가 잘 친다. 잘 치는 예. 타자 잘 치는. 네. 저희가 아까 프로그램 시작을 하면서 노지환 선수 그리고 노진혁 선수 올 시즌 기록 살펴봤잖아요. 올 시즌 노진혁도 그렇고 노지환도 굉장히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는데 두 선수 역시 통산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통산 기록을 보시면은 두 선수 역시도 올 시즌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던 것과 다르게 기록이 수렴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네. 자기 타율 따라간다고 보시면 네, 돼요. 맞아요. 간단하게 그냥 맞습니다. 자기 타율 따라간다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노시환 선수는 통산 타율이 예로 오픈 굴인데 동점 역전 주자가 있을 때는 3할대로 조금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노시환 선수는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어떤 강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평균이 표본이 올라갈 작다. 네, 표본이 맞아요. 작아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하여튼 이런 기록들이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죠. 이게 보다 보면 우리가 경기도 뭐 나지원 의원도 많이 뛰었고 저도 많이 뛰었지만 경기 후반에 동점 역전 상황 제타석에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하고 표본의 네.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점수 차이가 그렇죠. 경기 후반까지 뭐 타이트하게 가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초중반에 맞아요. 결정이 납니다. 결론을 내리기 참 애매한 사실 오늘 쉽지 않은 오늘 네. 주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오늘 잡았고 세이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야구 통계 하시는 분들도 이 클러치 히터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결론은 모른다가 클러치 히터란 존재하는가가 아직 답을 모르겠다가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세이버상에서 항상 논쟁이 되는 게 딱 두 개잖아요. 네. 포스 리드, 저기 뭐야, 그렇죠. 예? 무용론. 네. 그거와 이제 클러치 히터로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하는가. 요 두 개 갖고 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많은 세이버 학자들이 숫자적으로 이 클러치 히터란 존재하는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기록들 뭐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생각이 되는 것은 결국 통산으로 가면은 비슷하다. 타율에 수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 상황과 각 시즌별로 본다면은 굉장히 튀는 타자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그렇죠. 같다. 예. 그 그리고- 정도의 결론으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버러지가 높은 타자가 확실히 득점권 상황이라든가 경기 후반에 중요한 상황에 에버러지가 높다. 요 정도의 어떤 결과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잘 치는 타자가 잘 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잘 치는 타자라는 거는 결국 홈런을 잘 치는 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타율이 높고 안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결국에는 세이버 상 그러니까 세이브 성적도 좋다. 확률이 높다. 두 분 모두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클러치 히터란 존재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세요? 어떠세요? 좀 기록을 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보니까 결국 뭐 잘 치는 사람이 잘 치는 거고 네. 뭐 결국 클러치 히터라는 거는 잘 치는 타자가 가장 확률이 높은 거 아니야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렇죠. 생각이 좀 바뀌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클러치 히터는 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타율이 수렴이 돼 누적에 따라서 수렴이 네. 돼도 결국 클러치 히터는 존재한다. 네. 그리고 또 뭐 매경기 뭔가 우리가 숫자로 어떤 그 통계를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최근에 뭐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그렇죠.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야구 팬의 입장에서 야구를 볼 때는 어느 또 멋진 또 기억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우리가 딱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그분들은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타율이 2할 7푼에 득점권 타율이 2할 7푼이니까 넌 클러치 능력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낭만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지완 의원 생각할 때 그 2009년도 끝내기 홈런만 생각을 할 거야. 그렇죠. 나지완은 내 야구
끝날 때까지 나지와는 내 영원한 클러치 히터야. 라고 네, 안고 가는 맞아요. 그런 야구를 보는 낭만이 있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가가지고 나지와는 사실은 동점 역전 주자 상황이 2할 7분 4리고 10회 이후에 2점 차이는 2할 6분 5리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쵸. 물론 숫자적으로 네. 맞는 얘기긴 하지만 낭만이 없다. 낭만으로 봤을 네. 때는 낭만은 재미없는 얘기도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 저도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클러치 히터는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 존재해야 한다. 네. 늘 세이버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숫자들이 참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전부는 아니거든요. 숫자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전부를 다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맞습니다.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보여주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클러치 히터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허상이라고 해야 되나? 네, 허상일 수도 허상이죠. 있죠. 네. 맞습니다. 허상이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크다. 야구 프로그램 결론을 내려주셨네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그 같아요. 정도에서 끝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다양하게 주제를 해봤고 물론 결론을 저희가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재밌는 오늘 어떤 참견을 해봤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구를 흐름의 스포츠라고 합니다.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들이 자주 생기곤 하죠. 이 찰나의 순간에 팬들의 함성을 이끌어내는 해결사 타자들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새삼 감탄하게 하는 오늘 참견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이렇게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이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